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싱과 언박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디버그.log 한 줄 넣었을 뿐인데 프로파일러에 GC 얼록이 찍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원인은 바로 박싱입니다. 컴파일 에러도 경고도 없이 값 타입이 힙으로 몰래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죠. 이 영상에서는 박싱이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며 어떻게 피하는지를 IL 수준에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점수를 출력하는 아주 평범한 코드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네 번째 줄에 주목해 보세요. 스트링 점 포맷의 시그니처가 스트링 점 포맷 스트링 오브젝트입니다. 스코어는 인트, 즉 값 타입인데 매개 변수는 오브젝트, 참조 타입이에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CLR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변환이 바로 박싱입니다. 60fps 게임이라면 1초에 60번, 1분이면 3600번 힙에 쓰레기가 쌓이는 셈이죠. 박싱과 언박싱을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값 타입은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고 바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택배로 보내야 하니까 상자에 넣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지, 즉 값을 상자, 힙 객체에 넣고 상자에 운송장, 오브젝트 헤더를 붙이고 상자를 창고, 힙에 보관합니다. 이게 박싱입니다. 나중에 상자를 받아서 이 안에 메모지가 맞지? 하고 확인한 뒤 꺼내는 것이 언박싱이에요. 문제는 명확합니다. 상자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들고 창고에 상자가 쌓이면 정리 인력, 즉 GC가 필요하며 정리하는 동안 모든 작업이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스탑 더 월드, GC 스파이크의 원인이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박싱과 언박싱의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스택 영역에 int i가 42라는 값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4바이트죠? 그런데 박싱이 일어나면 이 값이 오른쪽 힙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오브젝트 헤더 8바이트,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 8바이트, 실제 값 4바이트에 패딩 4바이트까지 합치면 24바이트. 원래 4바이트짜리 값이 6배로 팽창하는 겁니다. 언박싱은 반대로 타입을 확인한 뒤 값을 스택으로 다시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int i를 오브젝트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 순간 박싱이 발생합니다. int 42가 힙의 객체로 포장되는 거죠. 세 번째 줄에서는 명시적으로 int로 캐스팅하여 값을 꺼냅니다. 이것이 언박싱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싱은 값을 상자에 넣어 힙에 보관하는 것이고 언박싱은 상자에서 꺼내는 겁니다. 이 코드의 IL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컬즈 이닛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줄은 int 32, 세 번째 줄은 오브젝트, 네 번째 줄은 int 32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I, 박스드, 언박스드 세 변수가 각각 어떤 타입으로 잡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13번째 줄의 언박스 애니가 언박싱의 정체입니다. 박스된 객체에서 값을 꺼내 스택에 복사하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타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트를 박싱한 뒤 롱으로 언박싱하면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원래 타입으로만 꺼낼 수 있어요. 박싱이 실행되면 CLR 내부에서 정확히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힙 할당입니다. 관리 힙에 오브젝트 헤더 8바이트,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 8바이트, 그리고 실제 값과 패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둘째, 값 복사입니다. 스택에 있던 값을 힙의 박스 안으로 memcopy, 즉 메모리 블록 복사를 수행합니다. 셋째, 참조 반환입니다. 힙에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스택에 올려놓습니다. int 하나에 이 세 단계가 전부 실행되는 거죠. 이 다이어그램은 박싱의 3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1단계에서 관리 힙에 24바이트를 확보하고 2단계에서 스택에 42라는 값을 힙 박스 안으로 복사합니다. 3단계에서 힙 객체의 참조를 스택에 올립니다. 아래 성능 비용 요약을 보시면 메모리는 4바이트에서 24바이트로 6배 팽창하고 CPU는 힙 할당과 memcopy, 그리고 나중에 GC 수거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짧은 수명의 박스 객체가 젠0에 쌓이면서 GC를 빈번하게 트리거하고 이것이 프레임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겁니다. 언박싱은 박싱보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타입 검증입니다. 박스의 메서드 테이블을 확인하여 요청한 타입과 일치하는지 검사합니다. 둘째, 포인터 반환과 값 복사입니다. 박스 내부의 값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돌려주고 값을 스택으로 복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트를 박싱한 것을 롱으로 언박싱하면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터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래 타입으로만 꺼낼 수 있어요.
택배 상자에 메모지를 넣었으면 메모지로 꺼내야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을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드 접두사라는 건데요. 제네릭 코드에서 박싱을 피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먼저 원리를 이해해두면 나중 내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IL 코드를 보세요. 컨스트레인드 접두사가 콜버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JIT 컴파일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T의 실제 타입을 확인한 뒤 T가 값 타입이고 해당 메서드를 재정의했다면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하고 재정의하지 않았다면 박싱을 호출합니다. T가 참조 타입이면 일반적인 콜버트를 수행하죠. 이것이 제네릭 제약 조건, where T, iComparable T 같은 것이 박싱을 방지하는 내부 원리입니다. 이제 박싱이 실제로 일어나는 6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은 가장 단순하고 명시적인 형태입니다. 값 타입을 오브젝트 변수에 대입하는 경우죠. 두 번째 줄을 보세요. int 밸류를 오브젝트 박스대에 대입합니다. 이 한 줄에서 박싱이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브젝트 변수에 값 타입을 담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제네릭을 사용하면 오브젝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황 2는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럭트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더라도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참조 타입이고 인터페이스 디스패치는 v테이블,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볼까요? myNumber라는 스트럭트가 iComparable int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9번째 줄에서 iComparable int 타입 변수 컴프에 num을 대입합니다. 이 순간 박싱이 발생해요. 스트럭트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더라도 인터페이스 변수에 넣는 순간 힙의 박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응 방법은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직접 담지 말고 제네릭 제약 조건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상황 6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IL을 보면 증거가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박스 myNumber가 보이시죠? 인터페이스 변수에 담기 위해 박싱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줄에서 콜버트, 즉 가상 디스패치로 컴페어투로 호출합니다. 힙의 박스를 만들고 거기서 v테이블을 통해 메서드를 찾는 거죠. 상황 3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패턴입니다. 스트링 점 포맷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이므로 값 타입을 넘기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스트링 점 포맷의 스코어를 넘기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인트인데 포맷의 매개 변수는 오브젝트이므로 이 한 줄에서 박싱이 일어나는 겁니다. IL에서 확인해보면 5번째 줄에 박스 시스템 점 int 32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스코어가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toString을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코어가 오브젝트로 변환되지 않고 int 타입 그대로 toString이 직접 호출됩니다. IL을 보면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줄의 ldlocker.s는 값 타입의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어로 박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값을 힙으로 복사하지 않고 스택에 있는 그 자리에서 toString을 직접 호출하는 거죠. 세 번째 줄에서 콜, 가상 디스패치도 없는 직접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C#10 이상에서는 달러 기호를 쓰는 문자열 보관이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처리되어 박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니티의 단넷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니티에서는 toString 명시 호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 4는 비제네릭 컬렉션입니다. 어레이리스트, 해시 테이블 같은 시스템.collections 컬렉션즈 네임스페이스의 구형 컬렉션은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합니다. 값 타입을 넣으면 박싱, 꺼내면 언박싱이 일어나죠. 어레이 리스트에 41을 넣는 네 번째 줄에서 박싱이 발생하고 5번째 줄에서 인트로 캐스팅하여 꺼낼 때 언박싱이 발생합니다. 넣을 때와 꺼낼 때 모두 비용이 드는 거죠. IL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박스, add에서 박싱이 발생하고 8번째 줄에 언박스 any, get 밑줄 아이템에서 언박싱이 발생합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루프 안에서 쓰면 매 반복마다 이 비용이 누적되는 거죠. 해결법은 제네릭 컬렉션을 쓰는 겁니다. 리스트 인트는 내부적으로 인트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 타입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add에도 박싱 없고 5번째 줄에서 꺼내도 언박싱이 없습니다. IL을 보면 박스와 언박스 any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JIT가 T를 인트로 특수화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박싱이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겁니다. 단넷의 제네릭은 자바와 달리 런타임 구체화, 리피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상황 5는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값 타입이 equals, get 해시 코드,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system.value 타입의 기본 구현이 호출됩니다. 문제는 value type.equals의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박싱됩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포인트베드라는 스트럭트에 equals를 재정의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줄에서 a.equals b를 호출하면 b가 오브젝트로 박싱됩니다. equals의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가니까요. IL에서 세 번째 줄에 박스 포인트베드가 보입니다. 인자 b가 박싱되는 겁니다. 컨스트레인드 접두사가 있어서 a 자체는 박싱되지 않지만 인자는 여전히 박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핵심은 i=t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i= 포인트 굿을 구현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equals 메서드가 포인트 굿 타입을 직접 받고 있죠. 오브젝트로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 힙 할당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을 보세요. 오브젝트를 받는 equals도 재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비교가 들어와도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16번째 줄에서 get 해시코드도 재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해야 박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번째 줄에서 a.equals b를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i= 포인트 굿에 equals 포인트 굿을 우선 선택하기 때문에 박싱이 전혀 없습니다. IL을 보면 박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콜버트가 아닌 콜로 직접 호출합니다. 가상 디스패치도 없고 박싱도 없는 가장 깨끗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럭트를 만들면 항상 세 가지를 재정의하세요. i=t의 equals, 오브젝트를 받는 equals, 그리고 get 해시코드입니다. i=t를 구현하면 딕셔너리나 list.contains 등의 컬렉션에서도 박싱 없이 비교됩니다. 마지막 상황욕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네릭 제약 조건으로 박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제네릭의 제약 조건이 없으면 string.format을 거치면서 박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 제약을 걸면 constrained 접두사로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약 없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string.format에 t타입의 밸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t가 값 타입이면 이 한 줄에서 박싱이 발생하죠. IL에서 세 번째 줄에 박스, proct가 보입니다. t가 값 타입이면 무조건 박싱되는 거죠. 해결법은 첫 번째 줄처럼 where t, iformattable이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줄에서 value.toString을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t가 iformattable을 구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IL을 보면 박스가 완전히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LDR과 S로 값의 주소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constrained, t 접두사가 gt에게 t가 값 타입이면 박싱 없이 직접 호출하라 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제네릭 제약 조건이 박싱을 방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일은 델리게이트에 값 타입의 메서드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델리게이트는 내부적으로 밑줄 타깃 필드에 대상 객체의 참조를 보관하는데 이 필드의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값 타입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델리게이트에 바인딩하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11번째 줄을 보세요. 로고라는 스트럭트의 로그 메서드를 액션 스트링 델리게이트에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로고가 박싱됩니다. 델리게이트의 밑줄 타깃이 오브젝트가니까요. 이 델리게이트를 매 프레임 새로 만들면 매번 박싱과 델리게이트 객체 할당이 일어납니다. IL에서 두 번째 줄에 박스 로고가 보입니다. 델리게이트의 밑줄 타깃에 저장하기 위해 박싱이 발생한 거죠. 대응 방법은 델리게이트에 바인딩할 메서드를 클래스에 두거나 스태팅 메서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함정인은 유니티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태 머신 등에서 이넘을 딕셔너리 키로 자주 사용하시죠. 단넷 프레임워크와 모노 환경에서 기본 이퀄리티 컴페어러가 get 해시코드 호출 시 박싱을 유발했습니다. 이렇게 이넘을 딕셔너리 키로 사용하면 모노 런타임에서는 키를 비교할 때마다 박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커스텀 iEquality 컴페어러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줄처럼 스테이트 컴페어러를 스트럭트로 선언하고 equals와 get 해시코드를 직접 구현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딕셔너리 생성 시 이 컴페어러를 전달하면 박싱이 사라집니다. 참고로 단넷 코어와 단넷 5 이상에서는 이넘의 기본 컴페어러가 개선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유니티의 모노 런타임에서는 여전히 커스텀 컴페어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단넷 5 이상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유니티 모노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정 3은 널러블티의 특수한 박싱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int, 널러블을 오브젝트에 대입하면 박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널러블 int 자체가 박싱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int만 박싱됩니다. CLR이 특별히 처리하는 거죠. 값이 널이면 널 참조가 되고요.
이 때문에 5.getType로 호출하면 system.int 서른도가 반환됩니다. nullable int 서른도가 아니에요. 이 동작은 많은 개발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함정사는 유니티 개발자에게 가장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의 debug.log 포맷은 내부적으로 string 포맷의 params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하므로 값 타입 인자마다 박싱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toString을 명시 호출하면 박싱을 피할 수 있고, 일곱 번째 줄처럼 조건부 컴파일로 릴리스 빌드에서 로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덕션에서는 로그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이니까요. 자, 이제 C# 버전별로 박싱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C# 2.0의 제네릭 도입입니다. 제네릭 이전에는 모든 범용 컨테이너가 오브젝트 기반이었으므로 값 타입을 다루려면 박싱이 불가피했습니다. C# 1.0 시절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41을 내다면 int가 오브젝트로 박싱됩니다. C# 2.0에서 제네릭이 도입되면서 리스트 int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싱 없이 int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단넷의 제네릭은 자바와 달리 리피케이션, 런타임 구체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Git가 값 타입 T에 대해 전용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여 박싱이 근본적으로 불필요합니다. C# 7.2에서는 ref 스트럭트가 도입되었습니다. ref 스트럭트는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박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힙에 올릴 수 없으므로 오브젝트로 변환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대표적인 ref 스트럭트가 span-t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span을 오브젝트에 대입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언어 차원에서 박싱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힙 할당 없이 배열이나 메모리의 일부를 안전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C# 10에서는 문자열 보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가 값 타입의 ispan4 메터브를 직접 호출하여 박싱 없이 문자열을 조립합니다. 이전에는 $q 스코어 보관이 스트링 점 포맷을 거쳐 박싱이 발생했지만 C# 10 이후로는 박싱 없이 처리됩니다. IL을 보면 append formatted int 32라는 제네릭 메서드로 int를 직접 받습니다. 박싱이 전혀 없죠. int, 더블 등 기본 타입은 모두 ispan4 메터브를 구현하므로 제로 박싱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C# 11에서는 iNumber 등 제네릭 수학 인터페이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를 통해 값 타입의 연산을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면서도 박싱이 없습니다. 이 코드처럼 where t, iNumber 제약을 걸면 세 번째 줄에 a 플러스 b가 박싱 없이 직접 호출됩니다. 제약 기반 디스패치이므로 Git가 직접 호출 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C#이 버전을 거듭하면서 박싱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싱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0가지 규칙인데요. 비제네릭 컬렉션 대신 제네릭 사용, 스트럭트의 equals와 get 해시코드 제정에 iquotable t 구현, toString, 명시 호출, 제네릭 제약 조건 활용,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박싱 금지, 이넘 딕셔너리의 커스텀 컴페어러 사용, 델리게이트의 값 타입 바인딩 회피,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박싱 탐지, 그리고 debug.log를 릴리스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유니티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GC 스파이크로 인한 프레임 드랍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